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 좀 깨주세요. 네, 일어나봅시다. 네, 저희는 아까 이제 그 기본 문제들의 일부를 처리를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앞쪽으로 좀 오셔서, 네, 개념 페이지 8페이지 보기로 하셨고, 네, 네 번째, 수열 극한의 대소관계, 네, 극한의 대소관계죠. 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커, 누가 작아, 누가 크거나 같아, 누가 작거나 같아 이거이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식이 무엇이다? 네, 부등식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극한에서 사용하는 부등식은 내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름도 굉장히 익숙하신 네,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하셨죠? 네,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5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의 주인공은 바로 네, PN이라는 수열이에요. 네, PN이라는 수열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은 AN보다는 크고 BN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대소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문제에 보면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서의 등호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적이에요. 자, 이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전제 조건에 뭐가 붙어야 되느냐? 앞쪽에 되어 있는 AN 보이시죠? 이 AN 얘도 얼마에 알파에 수렴을 하고 뒤에 되어 있는 BN 있죠? 그 녀석의 수렴값도 마침 알파로 똑같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PN과 AN, B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등식에 여기에다가도 리밋을, 여기에다가도 리밋을, 여기에다가도 리밋을 이렇게 취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쪽에 선택적인 등호가 있었잖아요. 그게 만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없었다고 해봐. 없었다고 해도 여러분들 리밋을 붙였을 때는 누가 등호가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알겠지? 따라서 리밋이 붙었을 때 어떤 등호가 생겨나는 이것은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알겠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찰해 볼까요? 그럼 너 누구야? 저 알파요. 너 누구야? 저 알파요. 그럼 중간에 있는 얘는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PN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녀석의 극한도 알파에 무엇한다? 수렴한다 라고 하는 내용, 얘를 가리켜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출발은 여기 등호 다 없어도 되고요, 둘 다 있어도 되고요, 하나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뭐 뒤쪽만 하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적이지만 앞쪽과 뒤쪽의 극한이 같은 값에 수렴합니다 라는 조건이 딱 붙으면 얘네들의 리밋을 씌워서 등호를 붙일 때 이 등호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가운데 있었던 PN의 극한값도 알파에 동일하게 수렴합니다. 라는 이 정리를 가리켜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지?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답률이 엄청 났었으니까 이 5개념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에도 PN이 등장했었죠? PN은 어떠냐? 그랬더니 PN은 AN보다는 크고 BN보다는 작아 이런 조건을 줬어요. and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BN에서 AN을 뺀 극한값을 조사했더니 그게 제로에 수렴했어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붙었던 조건은 야 그러면 수열 PN이라고 하는 이것도 수렴하니? 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지문이었습니다. 알겠지? 그래놓고 얘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하라는 정오 판정 지문이었어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다 썼던 이 지문은 맞을까 틀릴까? 네, 이 지문은 완벽하게 틀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여기 V 표시하는 이 주황색 글귀와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은 동치, 즉 같은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얘네 둘의 간격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마치 숨막힐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해도 PN은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이런 게 있었죠. 야, 너 N제곱이야. 너는
n제곱보다 손톱만큼 더 가져. 너는 n제곱보다 손톱만큼 덜 가져. 이렇게 있다면 얘네들은 분명히 이러한 부등호를 만족합니다. 맞죠? 게다가 이놈에서 이놈을 빼면 n분의 2가 되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라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있는 n제곱을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필수적으로 얘하고 얘의 간격이 좁다라는 것은 부족하고 너가 같은 값에 뭐한다? 수렴한다라는 조건까지가 있어야 정확히 식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의 내용만 아시면 특별하게 함수의 극한처럼 접선을 만드는 그런 협곡을 구성하는 기하적 내용은 없기 때문에 수식적으로 이 정도 개념만 머릿속에 잘 담고 계셔도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밑에는 등비수열의 수렴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비수열은 여러분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범위 나는 거 아시죠? 네, 그건 이제 그래프를 조금 이따 하나 그려보면서 따로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와주시냐면은 쭉 넘어와 주시고 네, 1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되셨죠? 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5-2번. 네, 이거 처리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유형 6번. 네, 이 두 문제만 지금 한번 처리를 여러분들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는 an과 an 플러스 3 사이에 갇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하고자 하시는 국가는 유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뭐 n 제곱이라서 특별히 어렵지 않지만 분자는 a1, a2, 당장 an에 해당하는 sn이죠, sn. 얘네들이 돼 있어서 이 극한값이 얼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아마 조금 전에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늘어뜨린 식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이렇게 따라 붙어 주시기만 하셔도 답은 금방 나요. 자, A2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석적인 툴이에요.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그렇지? 쭉 내려가셔서 AN을 잡았다면 너는 N과 N 플러스 3 사이에 있습니다. 맞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왼쪽은 왼쪽끼리, 가운데는 가운데끼리, 마지막은 마지막끼리 더할게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요 놈이 바로 누구부터? A1부터 어디까지를? AN까지를 더한 합이 됩니다. 부등은 안 바뀌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봐. 1부터 n까지 더한다. 이거는 당연히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금방 답을 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애들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좀 불편하시면 얘네들을 무엇으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똑같죠? 항의 개수 몇 개? n개고요. 첫 번째 항 4가 되겠죠? 마지막 항은 n 플러스 3이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런 다음에 너를 얼마로? n제곱으로 나눠라. 그럼 나도 n제곱으로 나눠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겠죠. 이제 여기에 리밋 마찬가지로 리밋을 붙이면 자 아까 제가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등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호를 이렇게 부활시켜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최고차항이 모두 2차분의 2차이기 때문에 너는 얼마? 2분의 1. 반대편에 있는 녀석도 얼마? 2분의 1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녀석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수렴값을 가져요 라고 하시고 여러분 선택지에서는 1번을 정답으로 계산의 실수 없이 정확하게 골라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되겠지 얘들아? 그렇게 해서 5-2번은 커버가 됐어요. 자 이제 내려오시면 옆으로 가시면 이제 유형 6번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애가 등장하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지. 근데 이거는 시계추처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얘가 끼어있는 식은 뭔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통 몇 개의 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다라고 해서 진동을 유발하는 녀석이야 라고 해서 보통 진동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등장하면 느낌을 좀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수열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N이 뭐였어? 2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는 이제 얘네들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AN이라는 수열을 여러분들이 나열해 보시면요. 네, 1, 2, 1, 2라고 하는 무슨 수열? 주기수열이 됩니다. 주기수열이라는 특이성을 얻었지만 무엇을 손해봐야 되냐면 얘네들은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이미들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진동이라고 하는 발산의 아웃풋을 갖는다라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번 보기를 보시면 수열 AN이 발산해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자마자 바로 동그라미를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겠죠. 네, 그러면 기억을 잘 판단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BN이라고 하는 수열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있는데요. 얘는 차수가 하나도 높아. 즉 부호 바뀜의 현상이 반대로 나오겠죠. 그거하고 P를 곱해요. 그 다음에 뒤에 누가 있다? Q가 더해져 있는 이런 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B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도 전개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니? P 더하기 Q 마이너스 P 더하기 Q 다시 P 더하기 Q 다시 마이너스 P 더하기 Q라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녀석도 마치 주기가 2인 그리고 발산하는 수열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번에 질문을 보면 BN이 무엇하도록? 수렴하도록이다. 지금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기에 주기가 2일 것 같은데 수렴한다면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풀어주시면 P값이 뭐다? 제로다라는 식이 되겠죠. 따라서 분명히
제로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니은번에 대해서도 매우 빠른 시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an 더하기 bn 이라고 하는 녀석이 수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an 써놨고 이쪽에 bn 써놨으니까 더해보면 딱 두 개의 양만 반복되겠죠? 뭐야? 1 더하기 p 더하기 q와 2 빼기 p 더하기 q 맞지? 얘네들이 계속 끝까지 반복될 거잖아. 그럼 걔네들이 수렴한다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뭐 하는 수밖에? 같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QQ는 지워지죠. 주고받으면 P 값이 간단하게 얼마?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자, 거의 다 되셨고요. 자, 그 다음은 AN 곱하기 BN이다 라고 해서 쟤네들 곱해볼게. 1하고 너를 곱하면 그대로 P 플러스 Q 다음입니다. 2하고 너를 곱하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Q 이렇게 생긴 애가 끝까지 반복이 될 건데 너네들도 무엇하고 싶으면 수렴하고 싶으면 이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돼야 되니? 같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배를 여기다만 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떼주셔야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주고받기를 해보잖아. 그럼 얼마가 돼? Q는 몇 P다? 3P. 이거 넘어와서 받아주면 Q, 넘어가면 3P. 됐어요? 그러니까 Q까지 얼마가 나왔어?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다. 되겠어?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계산을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연산상으로 조금만 끝났으니까 지우고요. 질문을 한번 볼게요. AN의 제곱, BN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극한이 얼마에 수렴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두 개 이미 수렴했지? 얼마에 수렴했는지 볼까? 위에 있는 애는 이제 얘하고 같아졌어. 근데 P가 2분의 1이고 Q가 2분의 3이니까 둘을 더하잖아? 그럼 여기가 2예요.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돼? 그렇지. 모든 항이 다 3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너는 3의 수렴해 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얘네들은 모든 항이 이제 P 플러스 Q입니다. P 플러스 Q가 얼마야? 너랑 너를 더하면 얼마다? 2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AN, BN을 다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바꿔서 이렇게 되겠지? AN 더하기 BN의 전체 뭐해서?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다? 2AN, BN 이렇게 연산하는 게 현명한 거죠. 왜냐? 이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한 애는 3에 두 개를 곱한 녀석은 2에 수렴한다를 주고 있으니까. 그치 얘들아? 그럼 이제 들어가서 계산해 보면 3의 제곱이니까 얼마? 9 다음 빼기 얼마다? 4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수렴 값을 얼마라고? 5라고 지정해야 정확한 값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6이다라는 것은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디귿번, 마지막 보기 디귿번은 아쉽지만 X라고 표시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선택지에서 몇 번을? 3번을 문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조금 까다로웠던 교육청 기출문제 같이 한번 다뤄봤고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유형 6-1번과 네, 6-2번. 자,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고민 끝나셨죠? 네, 같이 한번 6-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네, 나머지 보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3번 보기, 자, 이 녀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과 BN을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 거죠. 그렇게 새로운 수열의 극한을 쳐봤더니 제로에 수렴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AN의 극한값이 제로에 수렴하던가 아니면 BN의 극한값이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이 지문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이 지문은 틀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둘 중 하나는 0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극한은 빠져나갈 구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뭐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에 대한 반대 사례를 찾고 싶으면 그것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진동이 발레다 라고 하는 요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즉, 몇 개의 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특수한 수열들이 어떤 명제를 참이다 거짓이다를 판단하게 하는 중요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AN이라고 하는 수열 1, 제로, 1, 제로 이런 모양으로 진동한다고 합시다. AN 수렴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반면에 수열 Bn은 역으로 제로, 1, 제로, 1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Bn도 역시 수렴할 리가 없죠. 그러나 AN과 BN을 곱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제로, 제로라고 하는 상수의 수열이 되면서 분명히 수렴 조건을 만족합니다. 맞죠? 이 상태에서 이들이 수렴했다고 해서 AN이 0에 수렴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또는 BN이 0에 수렴합니까? 그렇지 않죠. 둘 다 발산해도 이런 케이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버리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잘 생각이 안 나는 케이스가 있을 때는 진동에서 발레가 많이 추출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4번은 어떤 공식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이에요. 뭐야? 야, AN하고 BN을 비교했을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BN이 더 크다잉?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동생에 해당하는 AN이 힘차게 어디로 갔어? 무한대로 갔지? 그럼 형은 뭐 100에 수렴할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BN도 얼마에?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4번은 동그라미라고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얘들아 5번은 왜 틀렸지? 네, 맞습니다. 5번은 필수적인 두모를 빠뜨렸어요. 자, 5번 문제는 맨 뒤쪽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말도 안 됩니다. 자, 리밋을 붙였기 때문에 반드시 보다 필수적인 두모가 따라와야 한다. 제가 아까 써드렸죠? 이런 애들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5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얘들아, 네, 그렇게 해서 천천히 6-1번의 케이스를 정리하시되 특히 3번 문장에 속지 않으시는 경험을 조금 갖추실 필요가 있겠다. 자, 이제 늦은 분들은 6-2번 아래쪽 케이스 보기로 잠시만 내려와 보시도록 할게요. 되셨죠? 네,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일단 디귿은 이제 틀리는 거 알겠지? 여기 보여주지? AN하고 BN을 곱해서 수렴하면 얘가 수렴 또는 얘가 수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따라서 디귿은 자동으로 이제 X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디귿은 정답에 올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기억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래?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걔네들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관심 없지만 부호 변동을 차단해 버린 거야. 그렇게 생긴 새로운 수열이 제로다 라고 하는 값에 수렴하면 AN이라고 하는 녀석도 제로에 수렴합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반대 AN이 제로에 수렴하면 절대값 AN도 0에 수렴하냐? 라는 반대도 어때요? 이것 또한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서? 선생님 왜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림적인 이해로 원래는 또 H를 써야 되긴 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자, N 얘를 AN축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AN이 절대값이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이 원래 수열이 이렇게 가. 그럼 절대값 씌워도 똑같이 가니까 별로 문제가 없겠죠. 절대값 씌우는 애가 0으로 가고요. 이렇게 놈수여도 뒤집으면 앞가로 올라가니까 똑같아. 그리고 부호를 넘나들면서 안에 이렇게
수렴하는 케이스도 접어 올리면 총총총총총총이 되면서 똑같은.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지. 요거는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옆이나 여백에다가 기억 다시라고 하나를 써볼게요. 자, 이때는 뭐냐? 양해상수 알파에 대하여, 알았지 얘들아? 양해상수 알파에 대하여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면, 자 여기 되게 자주 나왔던 복이에요. 뭐야?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에 수렴하던가, 또는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지문을 쓰고, 이 지문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판단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얘가 알파에 수렴하면, 절대값이 알파에 수렴하면 여기 나와 있는 AN이라고 하는 것도 알파에 수렴하거나 마이너스 알파에 수렴한다. 맞을까요?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틀리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발레는 진동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야? 알파, 마이너스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진동을 치는 수열은 분명히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에 수렴하는 게 맞아. 그렇다고 해서 저 수열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기억 다시에서는 율로 나가는 부분의 지문을 반드시 X 표시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기억본 보기는 어쨌든 저희가 무엇으로 가져온다? 동그라미로 가져오셔야 되겠다. 자, 이거 하나. 자, 이제 니은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번은 쉬우니까요. 니은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니은번 볼게요. 자, 누가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2n-1 곱하기 an이 6에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NaN이라고 하는 것은 3에 수렴하니? 라고 하는 유지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되게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수렴한다의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도 리미덴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나왔으니까 일단 얘를 먼저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맞다 이거는 여기 없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분모에 깔아서 날려주시고요. 대신에 n이 있어야 되지 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얼마든지 지워져서 이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되겠죠. 조금 전에 너는 한 세트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너도 한 세트로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얼마에 수렴하고 6에 수렴하고, 이 아이는 당연히 2분의 1에 수렴하니까지. 그래서 3에 수렴한다라는 것을 어떤 사고? 세트에 의한 사고방식으로 정석적으로 동그라미라고 표시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6-2번의 정답을 3번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이제 16페이지는 놔두시고 도형편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자, 수열 극한에 대한 도형은 기존에 있던 도형들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문제 두 문제만 우선 풀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유형 8번 하고요. 네, 아래에 있는 유제 8-2번 이 두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쉽고 하나는 조금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형 위에 8번은 대부분 잘하셨어요. 선택지에 3번 8을 답으로 하시면 되니까 뭐 첫 번째 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유제 8-2번은 거의 입구까지 오셨단 말이지. 근데 마무리가 빨리 되신 분 아니면 마무리가 안 되신 분, 마무리를 하고 계신 분 요 정도로 나뉘는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선생님이랑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XY 평면에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 자, 이 원이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이라서 여기 나와 있는 녀석, 그게 바로 문제에서 아마 AN 정도 될 텐데 그 자리가 바로 누구다? N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AN은 N이야 라는 걸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이렇게 긋습니다. 제가 편의상 기울기를 좀 들어서 그리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n분의 1x인 거예요. 그치 얘들아? 그러면 그때 여기 보이는 이 교점에서 밑으로 떨어뜨린 수선의 발, 바로 이 녀석의 x좌표를 누구라고 한 거지? bn이라고 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잘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점이 1사분면의 점이라면 x좌표는 곧 길이를 의미합니다. 맞죠? 선생님이 그은 분홍색 선의 길이가 누구라는 거야? bn이다 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잘 하시는 게 뭐야? 이 삼각형의 이용을 빨리 하시기 위해선 여기를 빨리 세타라고 잡으시고 반지름을 문제의 배려를 빨리 캐치하셔서 n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맞아? 그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게 이거 아니야? bn이라고 하는 길이는 누구 곱하기? n 곱하기 무엇입니다?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거잖아. 그런데 이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죠. 여러분, 기울기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각 세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까? 얘가 얼마일 때? n일 때 여기 얼마라는? 1이라는 탄젠트가 곧 기울기니까 너는 루트에 보다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의 자리는 조금 볼륨감이 있고 계산이 무거워지는 면이 있지만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분의 얼마다? n이다 라는 것을 코사인 자리에 넣어주셔야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뭐가 bn이 나왔어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뭐다? n제곱이다 라는 것까지는 다 나오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까지 다 나왔다. 그런데 마지막 계산을 할 때 누구는 답이 나오고 누구는 답이 늦게 나온단 말이야. 차이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갑니다. 리미넨이 무한대로 갈 때 n으로 묶어주고 다음 뒤를 보시면 an 즉 n-bn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에 보다 n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제가 되게 많은 분들 지금 돌아다니면서 계산하는 거 같잖아요. 용감하네. 여기서 바로 통분을 튀겨? 그러기에는 분자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니? 이럴 때는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거 뭐야? 공통인수를 빨리 빼야 돼요. 그것만 하셨어도 계산을 훨씬 빨리 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렇지. 근데 이 원칙이 뭐 새로운 원칙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 얘를 빼서 n을 하나 주고 n제곱. 그럼 가벼워졌어. 1. 마이너스 너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분의 뭐다? 네, n이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만드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자 분모에 루트 n제곱 플러스 1을 밖으로 잡아 뺀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너는 통분 결과니까 n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n이 남는다 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 있는 분모로 잡아 뺐어. 그럼 얘는 그거 커버해주면 되고 얘는 잡아 빼줬으니까 n만 떨어지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저희 질문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봐줘봐. 이거 무슨 꼴이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지? 제 질문은 유리화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유리화해야 돼요. 최고차가 1차니까.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은 이제 고인물이고요. 아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얘만 유리화해 주시면 되니까 그 유리화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더하기 n분의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아까부터 분자는 n제곱 2차로 대기하고 있어요. 너랑 너를 곱하잖아요. 루트 안으로 밀어넣어주면 n 4제곱이 되고 뒤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도 안으로 밀어넣어주면 n 4제곱이 되고 뒤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럼 얘 몇 차? 2차. 얘도 몇 차? 2차. 얘도 몇 차입니까? 2차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1이다 라고 하셔서 2분의 1을 문제의 답으로 하시고 선택지에서는 몇 번을? 2번을
정확하게 정답으로 끊어내 주셔야 되는 거. 알았지? 자, 여기서 몇몇 분들이 조금 계산이 돌아가신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누가 작가의 의도, 기울기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n분의 1을 탄젠트로 활용하셨으면 요 도형을 금방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BN이 조금 더 빨리 나왔을 거고, 그러면 계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으셨을 테니까 여기서도 어렵지 않게 공통인수네 뽑았을 거고, 그러면 연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조금 전에 17페이지에 해당하는 수열 극한의 도형 쪽에서의 활용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는 그 앞에 있지, 네, 유형 7번 있는 쪽, 바로 앞쪽이죠. 유형 7번 있는 쪽으로 갈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함수를 하나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네, 이거 보시면서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함수는 fx라고 하는 함수인데, 첫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분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얘네들은 리미랜이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하는 수열 극한의 꼴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x n제곱 꼴이 등장하는 그러한 극한의 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함수.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관계된 것들을 선생님이랑 조금 연습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함수가 있어. fx는 네,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 x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x의 n제곱이다. 이런 식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얘를 보실 때 뭐야? 이거 어떻게 생긴 놈이야? 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첫 번째, 얘를 잊어버려. 함수라는 걸 잊어버려. 그러면 여기에 x가 변수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일까요? 공비로 보이실 거예요. 그치? 공비로 보이겠지. 이해가 돼? 그럼 공비로 보이면 수렴하고 발산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 뭐에 달렸다? 공비의 범위에 달려있어.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는 무조건 머릿속에 x의 범위를 무엇한다?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자리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이때 x가 무슨 기능을 한다고요? 공비. 공비의 범위를 나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의 의미를 다시 살짝 원래 거 그대로 적어서 대기만 시켜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나올 거냐? 네, 전형적입니다.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자기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x n제곱이 어떻게 됐죠? 네, 제로에 수렴합니다.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0분의 0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결론 내봐. 이 범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좌측에 있는 fx는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이런 뜻이. 아, 상수함수의 모습을 띠는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아예 컸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거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얘네들이 어때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를 x의 n제곱으로 나눠줘. 됐지? 자, xn제곱으로 나눠볼게. fx는요,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눴지? 1이야. 너는 xn제곱분의 2네? 너는 x고 너는 1이야. 이렇게 돼. 돼요? 그럼 봐봐. 얘는 무한대가 되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든 어차피 얘를 끌고 0으로 가지. 그럼 누구만 남아요? 누구만 남았겠네? 따라서 이때 fx는 저 구간에서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의 꼴을 유지합니다. 맞죠? 이해됐지? 자, 이제 세 번째 범위로 가는 거야. 다 했어, 얘들아? 세 번째는 누구? x가 1일 때 바로 이 경계값 처리만 남은 거죠. 이때는 fx가 아니라 f1을 조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1을 집어넣어봐. 3분의 2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함수값 3분의 2에 찍어줘. 이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 x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면 f-1이거든요. f-1이면 봐봐. 선생님 큰일 났어요. 마이너스 1에 진도원자가 있어서 얘가 1이 될 때도 있고 얘가 3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만 분자는 그대로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죠. 왜냐? 이게 1이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1일 테니까,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니까 걱정 마라. 여기가 뭐가 되는지 간에 결론은 제로다라는 값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구한 이 범위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기준을 구분하는 내용은 마이너스 1과 1, 이게 기준입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가 어떤 값을 가졌었지? 제로를 가졌습니다. 아, x축 자체에 백깔고 누워있구나. 이거죠. 맞아? 그 다음입니다.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바깥 범위에서는 누가 됐다? x 플러스 1이 됐어요. 그죠? x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1일 때 1을 넘어서 2까지 갔다는 얘기야.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이해되지? 그거를 어디? 1보다 클 때 요렇게 가져오시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아예 작을 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빵꾸만 채워보면요. 1일 때는 3분의 2에 찍어라 이거야. 1일 때는 여기가 1이거든. 그거보다 더 낮은 값 3분의 2 라인에다 이렇게 오셔서 꾹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마이너스 1일 때는 제로였으니까 이 자리를 채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그렸던 그래프가 바로 등비수열했다고 표현된 fx의 그림 모양이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요거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형태로 분수식의 구조, 극한의 형태, 등비수열의 꼴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함수식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몇 번을 해보실 거냐면 이제 7-1번을 하고 이제 저희 조금 쉬었다 할 건데요. 7-1번을 할 때 답을 내는데 뭘 해주냐면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y = fx의 그래프를 그려줘. 알겠지? y =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정답을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7-1번 얘들아. 7-1번의 그 fx의 그림을 그리시고 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이제 되셨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뭐가 있어? 리밋. 뭐가 있어? 분수. 누가 있어? xn제곱과 유사한 x2n, 2n 플러스 1제곱 있죠?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공비 x의 범위를 나눕니다. 이때는 비록 공비가 x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x제곱도 x의 범위에 종속되기 때문에 x 범위를 나누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지?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0, 0, 0입니다. 맞죠? 1분의 0이니까 이 구간에서 fx는 아까처럼 이렇게 배 깔고 누웠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범위를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라고 할 때는 분자와 분모를 x의 2n제곱 정도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밋이 있고요. 얘는 1, 여기도 1, 여기는 x, 여기는 x 2n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이어서 사라집니다. 그렇죠? 따라서 남아있는 애들 정리해보면 아까하고 거의 유사하게 x 플러스 1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세 번째, x가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값일 때는 f1 집어넣으시면 2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역시 1을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1도 여기가 홀수제곱, 짝수제곱이기 때문에 분자가 제로겠죠? 그럼 분모는 특별하게 보실 필요 없으니까 f-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렸던 그림이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렇게 보신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자, 이 사이에서는 제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빵꾸를 뚫어주고 얘네들을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이제 x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아예 클 때 이렇게 지나가는 값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작 1일 때 어디에 찍어요? 그럼 1에 찍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여기거든요. 여기다 찍어주시고 여기는 제로에 찍어주신 이 그래프가 바로 fx의 그래프. 자, 이제 함수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2분의 1은 어디냐? 2분의 1은 바로 이 정도에 있는 함수값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얼마야? 저는 0이요. 이거고요. f2는 어디 있습니까? 2는 1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구나 라고 해서 얼마? 3이 되는 거죠. 이걸 더하시면 여러분들 문제의 정답은 미리 써주셨다시피 3을 문제의 답으로 구해주시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고요. 좀 피곤하신 분들은 또 잠깐 쉬시고 정리해본 다음에 한두 개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연습 문제 시간을 조금 재놓고 풀 거니까 미리 풀지는 마시고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